석탄 가격이 조금 급락을 하는 게 좀 이어진다면 중국 쪽의 이 전력난 관련해서 조금씩은 완화 신호로 그러니까 제가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해하기로는 중국이 작년부터 왜 이렇게 부양도 별로 안 하고 각종 산업 규제를 하고 또 신재생 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또 석탄이 난리가 나고 또 최근에 헝다 이슈 같은 게 터지느냐.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사후적인 평가긴 합니다만 중국이 이번 위기 상황만큼은 이 10년 전에 미국발 금융위기가 있었을 때 오히려 돈을 훨씬 더 풀어서 소위 말해 부채를 일으켜서 했던 것들의 후폭풍이 지금까지 고생을 했기 때문에 미국과 더 벌어지는 위험이 커질 수 있다. 그래서 소위 말해 가랭이가 찢어지도록 걔네들을 따라가는 전략보다는 리스크를 방어하고 이참에 뭔가 체질 개선한다는 좀 목표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전력난도 사실은 결국에 석탄의 문제고 에너지 전환 위험으로 보고 있는데 중국 정부가 이번에 좀 올해 들어서 집착하고 있는 거는 그들이 치명적인 위험을 먼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들의 치명적인 약점들을 더 연구한 것 같고요. 치명적인 약점 중에 에너지는 화력 발전을 70%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석탄 위험이죠. 탄소 중립이 늦어지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 부동산의 경우는 부채 쪽에 리스크가 되는 거고 공동부유 전략은 양극화라는 시스템적인 리스크를 키울 수 있는 요인을 완충하자는 쪽에 이제 방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돌아와서 전력난 얘기를 좀 드리면 석탄에 저는 집착했기 때문에 생긴 문제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9월 달에 저희가 이제 언론 보면은 초를 켜고 뭐 일을 하고 신호등이 꺼질 정도에 익은 건 사실 표면적인 것들이고 오래돼서 그러면 왜 이렇게 전력난이 생겨서 공장이 꺼질 정도의 상황이냐면 일단 저는 전력 공급 대비 전력 수요가 너무 좋아서 생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상반기에 저희가 이제 데이터를 계속 보면은 1월부터 통계가 나온 8월까지 누적으로 올해 이제 8월까지 보시면은 전력 그 소비량의 경우는 대략 16% 정도 전년비 증가를 했고 발전량 그러니까 전력 공급량은 대략 13.5% 정도 증가해서 이미 구멍이 이만큼 날 수밖에 없는 구조고 화력 발전 의존도가 70%인 나라이기 때문에 석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석탄의 공급량은 1월부터 8월 사이에 누적으로 4%밖에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석탄 공급량이 줄어든 원인이 올해 들어서 하반기에 빈번한 어떤 그 소위 말해 셧다운이라고 저희 얘기하는 가동 중단이 발생한 원인이고요. 그럼 석탄 생산이 왜 줄어들 수밖에 없었냐면 기본적으로 작년부터 중국은 사실 수입 의존도가 높은 나라가 아니라서 10% 정도밖에 차지 안 하고 내수에서 90% 생산해서 소비를 하고는 있는데 생산이 원활하지 않았던 거는 석탄 생산이 집중되고 있는 세 개성이 있습니다. 내몽고성, 산서성, 샨시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섬서성이라고 얘기하는 이 세 개성이 사실상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내몽고성이나 산서성의 경우는 반부패 정책이나 각종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석탄 기업들을 소위 말해 좀 괴롭혔다고 현지에서 계속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폐광도 잦고 중단도 잦다 보니까 상반기엔 그런 상황이었고 하반기 들어서 막상 생산하려고 하니까 산소성 지역은 뭐 수해가 터지거나 뭐 이런 이슈들이 좀 생기면서 공급의 탄력성이 변화했고 지난 5년 동안 석탄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구조조정을 단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무리해서 석탄 기업들을 좀 괴롭힌 게 전 근원의 원인이고 그게 중국 뉴스 보시면 8월, 9월에 석탄 가격이 이제 소위 말해 정말 광풍으로 정말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되면서 그거를 더 이제 화력 발전소들이 이제 소위 말해 BEP가 넘어가면서 3배, 4배씩 손해를 봐야 되는 상황에서 이제 소위 말해 뻗어버리는 그런 상황들이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었고 근원의 이유는 상반기에 수요가 너무 좋았고 두 번째는 석탄 생산이 원활하지 않았으며 이제 와서 생산하려고 할 때 공급의 어떤 탄력성 이런 것들이 쫓아오지 못했다. 그리고 석탄 가격이 8, 9월의 계절성이나 또 소위 말해 뭐 호주 수입 감소 이런 부분 때문에 치솟으면서 그걸 시장이 따라가지 못하고 전방에서 쓰고자 하는 화력발전소들이 뻗어버리는 문제들이 발생하게 된 게 가장 큰 원인이고요. 하나만 더 설명을 좀 드리면 이건 의도치 않았던 부분이고 정책의 일종의 미스가 있었던 부분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의도된 부분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국내에 관심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최근에 중국의 화학 제품이나 알루미늄 가격 같은 거 보시면 엄청나게 가격들이 폭등하고 있는데요. 원인은 전력난 때문에 꺼진 것도 있지만 의도적으로 꺼버린 측면도 좀 있습니다. 즉 중국이 올해 들어서 하필이면 탈탄소나 여러 가지 에너지 소비를 감소시키는 정책을
너무나 지방 관료들에게 강요하면서 에너지 소비 통제 관련된 총량과 강도 두 가지를 이중 통제하는 이 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몇 년 전부터 하고 있는 건데 올해 들어서 소위 말해 이런 행정평가를 할 때 KPI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지방 관료들로 하여금 굉장히 이거를 비중을 높이고 너희들이 올해 연간으로 30개 성 중에서 각 성이 에너지 소비를 연간으로 3% 정도 줄이지 않으면 어떤 페널티가 있거나 내년에 임기가 이제 10년 차가 되는 정부에서 다음 단계에 갈 때 평가에 대한 어떤 공포를 줬던 걸로 저는 듣고 있고요. 그래서 상반기에 나온 30개 성의 에너지 소비 총량 강도 통제에 대한 성적표가 전체 30개 성 중에서 15개 정도가 부족한 걸로 이제 그러니까 미달한 걸로 경고가 나오면서 9월 달에 소위 말해 각 성별로 가장 전기를 많이 쓰고 에너지 소비가 과다한 알루미늄, 뭐 철강, 화학, 비철, 소위 말해 석탄까지도 꺼버리게 되는 문제들이 터지면서 전력난이 가동 중단을 또 불러일으키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전력난은 올해 연말까지 이슈가 될 건데 9월 달에 저희가 중국에서 계속 보셨던 것들이 피크로 보는 이유가 10월 달이 되면은 분기 말 KPI 평가에 대해서 지방 관료들이 의도적으로 껐던 것들이 일부, 저는 한 3분의 1 정도 된다고 보는데 그것들을 이미 다시 좀 킬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 실제 그렇게 지금 조금씩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9월이 가장 극악한 전력난으로 인한 가동 중단으로 보고 있고요. 10월부터는 의도적으로 껐던 지역의 경우는 조금씩 완화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10월, 11월에는 다시 좀 공장이 돌아가고 조금씩은 이 수급이 맞아 돌아가지 않겠느냐. 그리고 무엇보다 마지막으로 석탄 가격이 내려가는 게 중요한 상징성을 갖습니다. 이번에 석탄 가격이 수급의 문제로 오른 거기 때문에 10월 1일에 있었던 국경절 연휴, 7일 연휴가 끝나고 이후 2주 동안 저희가 지금 촬영하고 있는 10월 20일 정도 시점에서 사실은 석탄 가격이 여전히 20, 30%더 올랐습니다. 연료탄 기준으로. 근데 이제 촬영하고 있는 19일 기준으로 중국 정부가 이제 직접 그냥 거래소에 방문까지 해가지고 이 투기 세력 잡겠다고 얘기하고 이제 어떤 그 되돌리기 위한 어떤 시장 개입을 좀 시작했기 때문에 이틀 연속 지금 하한가를 다시 가격을 맞고 있기 때문에 석탄 가격이 조금 급락을 하는 게 좀 이어진다면 중국 쪽의 이 전력난 관련해서 조금씩은 완화 신호로 보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네, 동의하고요. 동의하는데 이제 그게 주냐 객이냐, 주객이 좀 전도됐다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메이저한 원인은 아닌 것 같고 마이너한 원인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에서 지금 소비하고 있는 전체 백 중에서 90%는 자체 생산이고 10%가 수입 의존도니까 일단 그렇고요. 근데 이제 전국으로 보면 10%지만 예를 들면 남방 지역이나 중국의 동부 연안 쪽의 남부 지역의 경우는 지역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지역은 수력 발전의 의존도가 높고 어떤 지역은 위에서 주로 생산을 하는 석탄들을 가져오는 채산성 때문에 호주 쪽이나 이런 인도네시아 쪽에서 들여오는 게 더 편해서 수입 의존도가 전국 평균 10%보다 훨씬 높은 지역도 있다고 저희는 듣고 있기 때문에 광동성이나 예를 들면 뭐 복건성 같은 지역에 가서 그들은 수입 의존도가 높으니까 석탄 문제가 뭐냐라고 하면은 아마 호주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지역별 차이는 좀 있다고 보고 분명히 호주와의 부역 분쟁 때문에 전체 수입의 3분의 1 차지하는 호주의 석탄 수입이 올해 제로로 수렴했기 때문에 사실상 일부 영향을 더 부추긴 측면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원인을 주객이 확실해야 되는 이유는 주의 원인은 수요 쪽이었고 아까 자체적인 원인이 컸다고 좀 보는 입장이니까 설사 호주와의 분쟁이 중국이 좀 머리 좀 꼬리를 내리고 다시 수입하겠다고 하더라도 당장 해결이 될 수 없는 거는 일부 이제 이슈였기 때문에 그렇게 좀 제한적인 원인으로 보시는 게 앞으로 좀 실마리를 찾는데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뭐 가장 큰 건 중국이 세계 공장이니까 제조업 쪽의 공급 충격으로 갈 수 있다고 보고 이제 지금 중국 쪽에 이제 수출이라든지 출하 쪽에 영향을 주고 추가적으로는 지금 중국이 인플레이션을 수출한다고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 부분이 결국에는 중국의 소비자 물가가 지금 오르는 게 아니라 소위 말해 기업들의 출고 가격인 생산자 물가가 급등하고 있고 급등한 원인은 석탄을 포함한 상품 원자재 가격들이 오르고 있는 거고요. 에너지 소재들이 오르고 있죠. 그래서
중국 쪽에 이런 전력난이 반복이 돼서 의도치 않게 공장이 계속적으로 꺼지게 되면은 원자재 가격은 공급 부족으로 더 오른다는 얘기가 나올 것이고, 또 선적을 못한 수출품들은 더더욱이 더 차질을 빚으면서 수요 쪽 입장에선 가격이 또 오르는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에 중국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지금 현재도 보여주고 있지만, 중국의 생산자 물가가 오르게 되면 제가 데이터상으로 봤을 때는 미국의 수입 물가나 핵심 물가 이런 것들을 한 3개월 정도 시차로 끌어올리는데요. 당연히 지금 미국의 물가가 오르는 요인 중에 상당 부분이 중국발 생산자 물가 인플레이션 압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목도하고 계신 것들이 연말까지는 세계 경제에 가장 큰 위험으로 작용할 거고요. 근데 저는 결국에는 공급이 계속 준다고 해서 가격이 계속 오를 수 없는 게, 결국에는 수요가 결국에 부러지거나 받쳐주는 게 있어야 그것도 이제 어느 정도는 지탱할 수 있다고 보는데, 만약에 제가 지금 드린 대로 전력난이 계속 연말까지 더 강화돼서 훨씬 더 공급 제한이 이루어진다면, 저는 수요 쪽에서 이제 수용할 수 없는 한계치를 넘어서면서 그런 이유로 결국 수요가 감소한다고 보고 있어서, 내년 상반기에는 어떤 이유든 간에 중국의 전력난 이슈로 인한 인플레이션 충격은 저는 빨리 해소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중기적으로는 한 6개월 이후로는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중국의 전력난이 에너지 소비, 석탄을 낮추고 신재생 30% 비중을 빨리 올리려고 하는 문제라면, 매 시즌마다 이렇게 수해가 있거나 전력난의 어떤 자연재해가 있거나 또 대목이 있어서 몰리는 시즌에 어쩔 수 없이 꺼야 되고 이런 상황이 반복이 된다면, 2, 3년을 바라봤을 때는 중국의 에너지 전환 위험으로서 전력난을 바라본다면 중국발 인플레이션이 과거 10년과 달리 이제는 저물가가 아니라 인플레이션 요인으로 반복될 수 있다는 게 길게 보면 영향이 아닐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는 주식 같은 걸 하는 거니까 사실 현업에 계신 분들의 더 어려움이나 전략에 대해서 감히 말씀드리기 좀 어렵지만, 시황을 보는 관점에서 말씀을 좀 드리면, 저 개인적으로 앞으로 한 3년 정도는 중국이 생산을 저희가 Q로 보고, 물량이나 이런 쪽에서 Q로 보고, 가격 쪽에 이제 이런 그 원자재나 상품 가격, 에너지 소재 가격의 상승을 P로 본다면, 저는 P가 올라가는 것들, 가격이 올라가는 거는 점차 용인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좀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번 화력발전소나 석탄의 충격, 전력난의 충격이 앞으로 불러올 후폭풍은 뭐냐면, 일시적인 이런 공급 병목 형상 요인도 있지만, 길게 보면 중국의 전기료 상승이 10년 만에 오르고 있다는 데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큰 틀에서 보면 중국의 공급망 리스크로 보실 수 있지만, 또 반대로 기회일 수도 있는 게, 중국이 지난 10년 동안 국가 자본주의 형태로 모든 산업을 국가가 투입해서 공급 과잉을 만들어 버리고, 대표적으로 이제 그게 철강이나 조선이나 화학이나 모든 중국이 증설한다고 하면은 판을 깨버리고 망가뜨렸던 것들의 결과물은, 그들이 가격을 토지나 어떤 전기료나 모든 것들을 정부의 후광을 업어서 가격을 억제시켜서 인건비 상승했던 것들을 충분히 만회할 수 있게끔 물량으로 밀어붙인 요인이었고, 그것들이 해외로 나가면서 모든 우리나라의 소재나 어떤 그런 업체들이 힘들 정도의 가격 교란 요인을 만들었기 때문에 어떤 힘들었던 거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반대로 지금 중국이 공급망 리스크가 생긴다는 거는 에너지 구조 전환이고, 중국은 이제 어쩔 수 없이 전기료 봐주던 것들을 이제는 올려라, 그리고 신재생 전환해라라고 강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전환하는 3년 정도에서 4년 동안의 그 연착륙하는 기간 동안은 중국 쪽에서 나오는 그 물건들의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우리나라 입장에서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나라 제조업이 그들의 가격 왜곡 때문에 정당한 가격을 못 받고 다른 시장에서의 교란 요인들이 생겼던 것들이,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중국에 중간재만을 주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직접 동남아나 어떤 유로존 미국 시장에서 이제 경쟁하는 입장으로 보신다면, 그들의 가격 경쟁력이 점차 내려가고 가성비가 더 좋고 고부가치 쪽에 특화된 우리나라 무역 기업들이 훨씬 더 거기서 정당하게 싸울 수 있다.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태양광 같은 폴리실리콘 같은 업체들이 버텼을 경우에 굉장히 저는 메리트 있다 보는 이유도 그런 것들이고, 화학이나 정유가 저희 최근에 주식시장에서 주가가 좋았던 이유는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가격적인 요인이라고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망 리스크는 대응하기 위한 전략은 이제 중국조차도
수출을 제한을 걸어도 될 정도로 내부적인 어떤 이런 심각한 것들이 반복이 될 테니 다른 시장에 증설을 하거나 이런 것들 저희가 선점을 해야 될 거로 생각을 갖고 있고, 중국과의 경쟁이 좀 더 이제 좀 손쉬워질 거를 생각을 하면서 기술력이나 고부가치 쪽에서 좀 더 다른 시장의 개척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중국과의 경쟁에서의 좀 시간을 버는 것들로 생각하자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서, 저희가 한국 주식을 하는 투자자들에게는 제조업의 경우는 이제 지난 10년이 참 중국 때문에 어려웠기 때문에 이제는 가격이 올라가는 걸 좀 기대하면서 잘 하자라는 얘기를 좀 사실은 드리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는 그 가장 심한 구간은 우리 언론에서 주목하고 저희가 주시장에서 충격을 받았던 9월하고 10월 상순, 10월 달까지라고 보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지방 관료들이 전체 지금 현재 가동 제한을 했던 것 중에 한 3분의 1 정도는 의도적으로 껐던 요인이 아까 말씀드린 관료들의 KPI 평가 요인이었고, 분기말 평가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상반기에 몰아서 이제 부족했던 거를 9월에 껐고 10월, 11월에는 다시 좀 키게 할 테니까 아마 전력난으로 인한 공장들의 가동 중단이나 이런 것들은 1차적으로는 좀 정점은 지났다. 하지만 12월쯤 됐을 때 또다시 전력난 관련해서 제조업이 이제 전력 수요가 8, 9월하고 12월이 보통 높기 때문에 분명히 또 12월이 되면 전력난은 또 고올만큼은 아니겠습니다만 반복적으로 발생하면서 이제 가게는 같은 전기라면 가게는 먼저 줄 거니까 주거용이나 이런 건 상관이 없겠지만 공업용이나 산업용 전기는 또 제한되는 이슈가 분명히 있을 거로 생각을 갖고 있고요. 피크는 이번 9월과 12월 정도 2번 정도면 이 수요 측면에서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이 타이트한 전력 이슈는 좀 피크를 지나간다. 그리고 중요한 건 전력난이 언제까지 지속되느냐 여부는 화력발전소가 전기료를 지금 올리기 시작은 했지만 그들의 손익분기점과는 3배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화력발전소에 동기부여가 생기려면 결국에 석탄 가격이 내려가야 되는 거고요. 저희가 석탄 가격 예측이 쉽지는 않으나 10월에는 정점을 지날 걸로 보고는 있는데 인위적인 규제 때문이라서 얼마나 중국 내부적으로 그 괴롭힘을 당했던 많은 세계 성들이 복구를 하는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안타깝지만 전력난 해소의 시점은 동계올림픽 이런 것들은 저는 중요한 이슈는 아닌 것 같고, 그 이번에 연료탄 가격들의 뉴스를 좀 팔로우 하시면서 연료탄 가격 꺾인다더라. 지금 현재 톤당 1,400, 1,500 위안 정도 하는데요. 이 가격이 화력발전소 BEP인 5, 600 위안까지는 어렵겠지만 1,000 위안대까지 떨어진다고 가정을 한다면 저는 빨리 해소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일단은 11월까지 연료탄 가격의 하락 여부를 보고 그 다음에 장기화 여부를 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